특히 입주 지연이나 등기 지연되는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 없이는 살아도 법 모르면 부동산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이제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아예 신도시가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규모 단지입니다. 총 지어진 가구가 9,510가구 정도라고 하고요. 시공사만도 3군데가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헬리오시티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등기가 지연됐다는 것인데요. 네, 헬리오시티는 2018년에 12월 28일 준공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2019년 4월에 입주까지 완료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전고시 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조합원에게 넘어오거든요. 근데 헬리오시티는 아직까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조합원들에게 넘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조합 소유로 주택과 토지가 되었다가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이전고시가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이전고시가 늦어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지 않게 되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권 전매가 이전고시 전까지 어렵거든요. 즉 재건축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부터 이전고시일까지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이제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는데 이 이전고시가 계속 늦어지게 되면 조합원들로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으로 지금 이전고시 총회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총회 자체를 아예 열지 못해서 이전고시가 늦어지는 조합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점에 매도해서 세금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등기 지연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보통 분양계약서를 쓰게 되면 거기에 입주 예정일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정을 지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세종시에 있는 한 지인으로부터 이제 6개월 정도 입주가 지연이 됐는데 180만 원 정도 지체상금만 준다고 한다. 그래서 더 받을 수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는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180만 원 정도 지체상금만 받을 수가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 날짜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기간 동안 임시거처라도 얻어서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군산 수페리체 입주 지연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18개월이나 입주가 지연돼서 입주 예정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여기는 이제 군산시에서 공급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애매하게 또 거의 다 지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환불도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제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생각보다 입주가 지연되거나 등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더라도 입주가 지연됐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가 있나요? 해지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또 간혹 질문 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주가 지연된 경우입니다. 보통 분양계약 하실 때는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약관으로 정한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입주가 늦어질 경우에 보통 손해배상으로 지체상금을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상금은 납부한 입주금의 연체율 곱하기 연체 일수의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한 값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납부한 입주금이 2억이고 연체율이 20% 그리고 연체 일수가 121이면 2억 곱하기 0.2 곱하기 365 나누기 120 이렇게 하면 약 1,5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연체율은 이렇게 높지는 않고 5%에서 10%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너무 지연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손해배상으로 위약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보통 표준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입주 예정일에서 변경이 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이 넘도록 입주가 지연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해제와 관련해서 입주 지연의 개념을 조금 더 까다롭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판례를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 이 사안에서는 분양계약서에 이제 입주 예정일이 2010년 12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정일이 변경되면 추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2011년 3월 18일이 돼서야 2011년 3월 31일부터 2011년 5월 29일까지 입주 지정 기간으로 한다라고 통보를 하고 2011년 3월 30일에 사용 승인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3개월, 즉 2011년 3월 31일까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해야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 1심과 2심에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3개월인 2011년 3월 31일까지는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아파트를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간단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입주할 수 있는 상태만 만들면 되지 현실적으로 입주가 가능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용 승인까지 받고 입주하라고 통지까지 했으면 시행사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본 거죠. 두 번째로 등기 지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헬리오시티에서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규제가 좀 많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될수록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때 그럼 보통 얼마나 지연돼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준공한 때로부터 1년입니다.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1년이 지나게 된 거죠. 지난 4월에 입주를 했으니까요. 그 이전에 준공인가가 났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됐겠네요. 게다가 여기는 조합원들이 이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그 금액에 대한 소명을 조합에 요구를 했지만 이게 잘 되지가 않아서 지금도 합의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요. 합의가 10차례나 이제 시도가 됐었지만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등기가 될지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손해배상 금액을 간단히 보면 보통 분양가의 10%에다가 연이율 5% 곱하고 그리고 등기 지연 일수만큼 곱한 값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이면 등기가 1년 정도 지연이 됐다. 그럼 손해배상이 5억의 10%인 5천만 원의 5% 연이자율이잖아요. 곱한 금액 250만 원이 되는 거죠. 1년 기준으로 25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파트 입주 지연과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건설 경기가 좀 나빠지고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특히 입주 지연이나 등기 지연되는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입주율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입주자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문제인 만큼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 톡변 김예린 변호사는 더 알찬 정보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